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외국인들이 거의 투매에 가까운 물량을 내놨습니다. 거침없이 달리다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인데요.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우리 네. 투자자들이 금요일 날 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는 뭐 우리 시장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오늘은 우리 시장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투자자들께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시장은 조정이에요. 나머지 뭐 아시아 시장이나 뭐 그렇다고 해서 미 선물 시장도 뭐 나쁘지 않았거든요. 왜 우리만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지, 그다음 양재츠 국무위원이 이제 방한을 하게 되는데 과연 시진핑 방안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하고, 그다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협정 체결했잖아요. 평화협정. 근데 과연 결과론적으로 보면 트럼프 치적 쌓기라고 하지만 과연 트럼프의 노림수는 뭔지, 이 3가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먼저 우리 시장을 한번 살펴보죠. 사실 뭐 다른 투자자들이 가장 느끼는 게 다른 것도 다른 사람도 조정을 받으면 네. 그나마 위안이 삼아요. 근데 내 종목만 안 가면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꿀꿀해지는 거죠. 근데 지난 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선물 나쁘지 않았어요. 중국 뭐 기타 아시아 시장 보면 다도 괜찮은데 우리 시장만 좀 강하게 흘러내리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몇 가지 이슈가 있죠. 먼저 코로나가 이제 한 100명 정도로 늘었잖아요. 계속 뭐 우리 국내 감염자 수는 뭐 10에서 20명, 30명 이랬는데 100명을 넘어서면서 또 확산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미 정치권에서도 지금 추가 부양책을 빨리 체계를 안 하고 있죠. 이 부분은 뭐 그러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공동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건 뭐 큰 문제가 없다 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중국이나 미국 경기하고 상당히 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그 전원 산업 생산이 한 4.8%인데 시장의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소매 판매도 뭐 7개월 연속 감소세고. 자, 이런 흐름이 나다 보니 우리 외국인 기관들이 약간 좀 매도를 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외국인들은 보면 그동안 뭐 삼성 SDI나 뭐 LG전자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런 종목을 먼저 팔고, 또 이 판이 기관들도 코스닥에서 뭐 실적 좋은 기업들 많이 있었잖아요. 바이오 기업들. 이런 종목들을 자꾸 매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매도가 되는 촉발적인 원인은 제가 장마가 좀 끝나서 네. 특히나 뭐 휴가 계획을 많이 하는 매니저들도 많을 테고, 우리 시장이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그러니 이번에 그동안 뭐 장마 때문에 놀러도 못 갔는데 뭐 투자자들이 또 이 매니저들도 다 그런 계획을 좀 짜면서 약간 좀 매도가 조금 더 촉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뭐 아직까지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저는 이런 예방주사를 한번 맞고 나는 게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고평가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조정을 한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조정을 한번 받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차라리 예방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장의 큰 손들이 이익 실현 관점에서 한번 끊어간 것이다라고 최근의 투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일단 시장의 추세가 꺾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가운데 시장 안에서 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모처럼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양재츠 위원 방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반영한 것인데요. 방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그렇죠. 반기는 분위기인데 이 안에 숨겨진 의도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그걸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감춰진 게 무언가 살펴봐야 되겠죠. 상당히 중국이란 나라는 상당히 좀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중국에 대해서나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약간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발언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중국인들은 제가 사랑합니다. 다만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와 어떤 시진핑의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걸 투자 아이디어로 발굴하려는 것 뿐이지, 혹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자, 그럼 양재츠가 2년 만에 방문했다는 이야기죠. 지난번에는 비공식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공식화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 다음에 시진핑 방안을 노리는 그런 노림수라고 보입니다. 사전 답사격이죠. 그때 선물 보따리도 들고 왔잖아요. 약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이고, 또 선물 보따리만 들고 오느냐? 한 손에는 선물 보따리, 한 손에는 청구서 내밀면서 자, 너희 선택해. 뭐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어떤 거냐?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미 미사일 협정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의 목소리를 좀 낼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한미 미사일 이제 지침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도 야, 뭐 800km까지는 우리가 미사일 거리를 좀 연장해도 된다. 탄도 미사일. 자, 그럼 800km 거리가 어디가 되느냐? 베이징도 바로 타격이 가능합니다. 뭐 북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거죠. 우리가 먼저 중국을 때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다만 미국을 통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압박 요인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좀 되는데 그럼 중국은 우리에게 껴안으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역시 뭐 북한 문제를 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좀 이걸 잘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한미 군사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별다른 이야기를 나타내지는 않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뭐 트럼프 대선까지 지켜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저 북한이 방향성을 결정하시라고 하는데 그 전에 한 번의 전기는 마련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는 것을 보면 그런 움직임도 좀 예상할 수 있고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 벌써 이제 종목들은 들끓고 있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최대 여행사에서 우리 한국관광공사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유튜브에서 뭐 제품도 소개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뭐 나타났느냐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과연 이제 우리는 이게 반길 수만 있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 그 강대국들이 선택을 강요를 하게 됩니다. 미국도 3대 레드라인을 정해서 뭐 중국이냐 중공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또 회색 분자는 싫다. 우리 편을 들든지 중국 편을 들든지 이렇게 좀 확실한 답을 원하는 것도 중국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뭐 체코도 방문하고 또 폴란드도 방문하고 에이자 장관도 얼마 전에 대만에 방문했잖아요. 이렇게 고위층에서 세계 각국을 돌면서 우군 협상의 지금 결속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중국도 최근에 뭐 필리핀이나 미얀마 이쪽에서 야, 너 어렵지. 코로나 우리 백신 개발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틀린 편은 옳다고 하고 야, 그럼 너희 남중국해에서 지금 너희 땅이잖아. 이렇게 좀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을 합니다. 물론 필리핀은 좀 약간 좀 친중적인 그런 성향이 좀 강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영유권을 주장하던 필리핀이 그걸 내놓고 할 정도로 서로 막 기를 쓰고 지금 좀 국제사회에서 이제 껴안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그 반중 경제 동맹이죠. 경제 번영 네트워크. 이제 이걸 좀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5G에 대해서 자꾸 화해를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지 마라. 미국이 압박을 해도 밀고 나가야지. 뭐 이런 논조로 좀 이야기를 하겠죠. 이제 아마도 우리를 껴안으려고 하는 것은 또 하나 더 있어요. 그 INF라고 중거리 미사일을 이제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일본, 우리나라, 또 대만 이런 쪽으로 뭐 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대만은 좀 미국도 좀 껄끄러울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절대 그걸 배치하지 마라. 그리고 이번에 뭐 우리만 올 것인지 아니면 일본도 갈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지만 우리한테 일단은 좀 어퍼를 놓을 걸로 좀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제 작년도 12월 달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신장 이구르 지역 인권 문제나 아니면 뭐 홍콩 뭐 이쪽 국가보안법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냥 마지 못해서 좀 이렇게 중국이 원하는 만큼의 약간 답을 줬을 뿐인데 중국은 이것을 달리 해석하고 이걸 막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잖아요. 우리 정부도 곤욕스러웠는데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양자 태결해라. 미국도 중국인지 이건지 확실히 정해라. 이런 지금 논조로 좀 진행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측 방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모두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양국의 싸움 안에서 샌드위치 신세에 끼인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슈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오늘로 예정되어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회담이 연기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또 우리 MC님께서 오늘 또 이 회의가 연기가 됐는데 뭐 이제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이번에 연기가 되는 것은 뭐 베이다이어 회의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가 베이다이어 회의에 한번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 원로들하고 현직 그 임원들하고 베이다이어에서 회의를 하는데 말이 이제 회의인데 이쪽에서 같이 뭐 휴가도 즐기고 좀 홍수도 좀 어느 정도 안아댔잖아요.
회의도 즐기면서 야 다음번에는 누구를 기용해? 우리 말을 안 듣는 이 사람을 좀 뺄까? 뭐 아니면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으로 하는데 야, 우리가 좀 농산물을 좀 사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밀실 행정들이 이 베이다의 회의에서 나온다고요. 근데 미국이 이것을 허용해 줄 정도가 되고 중국도 이것을 용인해 줄 정도가 되면 약간은 좀 더 나쁜 기류보다는 좀 더 좋은 기류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2년간 2천억 달러 정도의 농산물이나 기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333억 달러밖에 안 됐거든요. 47%예요. 6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7월 달에 농산물을 옥수수를 한 194억 톤 정도 매수를 했죠. 뭐 상당히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걸 일단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만 전개되면 돼요. 근데 시진핑 입장에서는 야, 트럼프 이빨 빠진 호랑인데 굳이 매수할 필요 있어? 구매할 필요 있어? 하는데 우리도 보았더니 홍수도 나고 또 저쪽에 뭐 북부 지역에서는 또 뭐 가뭄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코로나로도 작황도 안 좋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안 먹기로 그러면 우리 생색이나 내자에서 옥수수를 뭐 미국 그 사상 최대로 77년도 이후에 사상 최대 세 번째 판매량을 보일 정도의 많은 양의 옥수수를 구매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옥수수 문제가 조금 이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뭐 쉬운 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잖아요, 노력을. 트럼프도 어차피 이 미중 무역 협상을 요즘에는 좀 불편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이게 큰 게 아니다. 자기 치적에서 약간 좀 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중 무역 협상을 만약에 파기를 하게 되면 그 여파는 상당히 좀 클 수가 있다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걸 과감하게 폐기를 못 하는 거죠. 중국도 만약에 이걸 안 하게 되면 당장 관세를 두들겨 맞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홍수나 뭐 코로나나 정치적인 입지도 안 좋거든요.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서로 그 수장들이 약간의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이번에는 뭐 적당하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움직임도 계속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약간 좀 돼지들이 사육 돈수가 좀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81%까지는 회복이 되고 그럼 앞으로 계속 다른 곡식들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좀 돼지고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옥수수도 많이 좀 그 수입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 대두도 좀 구입을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뭐 WTO에서 상한선을 정한 것을 넘어설 정도의 뭐 움직임도 혹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여러모로 정치적인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조 바이든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 노벨상에 욕심이 있다라는 거 이제 네. 다들 알고 계실 것 그쵸. 같아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앞에서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을 이제 잘 다독거리면서 빨리 농산물 사라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뭐 틱톡이나 위챗 이렇게 좀 많이 좀 제재를 중국 기업을 가하고 있고 또 영상관도 폐쇄하지만 직접적으로 공략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너무 강력하게 공략하게 되면 중국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농산물 잘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이면에 또 다르게 준비하는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MC께서 좀 노벨상 이걸 이야기를 하는 노벨상 받으려고 욕심이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좀 추진하고 이런 움직임이 또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남중국해에 전략사전을 배치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방들을 이렇게 규합을 해서 또 옆에서 또 지원하게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베이다이어 회의 때문에 이 회의가 연기가 됐잖아요. 근데 오늘 뭐 카들로 뭐 경제 자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을 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는 안 좋게 이야기했잖아요. 최근에 다시 좋은 것은 아마 7월 달 말 또 8월 달 이렇게 계속 옥수수나 뭐 대두 이렇게 대량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고
또 파기보다는 야 빨리빨리 좀 잘하니까 빨리빨리 하면 토닥거리면 또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사야 되니 사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우리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면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야 코로나가 안 좋죠. 남부의 홍수, 북부에 좀 가뭄이 일어나죠. 이것도 어느 정도는 조금 완화는 됐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입지가 좀 불안해요. 지난번에 한번 실리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실리준이 장쩌민 아들의 어떤 비호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놔주면 장쩌민계에서 자꾸 규합을 해서 자기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니까 이걸 과감하게 못하기 위해서 실리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구속을 하고 또 지난번에 그 200억대 금융그룹들을 좀 약간 좀 탕진그룹 그쪽을 경영권을 인수를 해버렸잖아요. 이런 움직임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무역협상이 잘 전개가 안 되면 이제 관세 부과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으니까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근데 중국은 앞으로 아까 농산물 계속 좀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드렸는데 해룡장성에서 봤더니 그 곡물 창고에 이제 많이 비축을 해놓거든요. 근데 옥수수를 많이 샀는데 옥수수를 많이 산 것 중에 봤더니 막 비비니까 뭐 옥수수가 다 떨어지고 곰팡이도 끼고 이게 영상으로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해룡장성 곡물 창고에 갈 때는 스마트폰이나 녹음 장비는 놔두고 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중국이 좀 식량량이 안 좋죠.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뉴스 나오죠. 야 유튜브 먹방 하는 거 금지해라. 어떤 분 봤더니 막 이만큼 큰 양고기를 뭐 사막 같은데 초원에서 막 혼자 뜯어먹고 있고 그런 먹방도 하던데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우한 식당에서 야, N-1 해라. 그러면 10명 가서 밥 먹으면 9명 분만 주문을 하라는 이야기죠. 이만큼 중국이 조금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식량 자급자족률을 95%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름 곡물 생산하는 게 보면 2013년 이후에 최저고요. 그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곡물 생산량이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 지난번에 보면 6억 5천에서 6억 6천까지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가고 있고 근데 수입량도 늘어간다는 얘기죠. 자급자족은 늘어가지만 수입량도 늘어가는 이유는 뭐냐 보면 주로 쌀이나 밀은 줄어들거든요. 자 그러면 뭔가 다른 것을 많이 구매했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많이 구매했냐? 옥수수, 대두를 많이 구매했다. 그래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그런 농산물은 많이 좀 구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닥 중국의 그 상당히 그 식량 자급자족은 중국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전략을 좀 변경을 했어요. 예전에는 뭐 좀 맞대응도 하고 했는데 야 이제 서방의 어떤 제재나 아니면 미국의 어떤 강한 압박이 너무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일단 물을 걸어 잠고 하자. 해서 그때 류오 부총리가 야 경제 내 순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리커창 총리도 야 우리 식량 자급자족하고 뭐 소금 얼마만큼 구비하고 또 뭐 식용유는 6개월만큼 구비 이런 세부적인 이야기까지 할 정도가 되면 네. 중국은 조금 식량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걸 장기전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만나지 않는 평행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만날 수가 없죠. 서로 반목의 역사니까. 대신 서로 왔다 조금씩 가까워졌다 좀 멀어졌다 이런 경우는 나오겠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지구전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최근에 보면 사우디가 중국의 협조를 받아서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 사우디 북서 소도시에서 우라늄 정년 시설을 좀 짓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우라늄 정년 시설을 짓게 되면 이게 뭐 우라늄 광석을 불순물을 좀 제거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그 옐로우 케이크라는 걸 만들어서 다시 뭐 우라늄으로 농축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시설이 뭐 그닥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압박의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중국이 이 중동 지역에서 좀 약간 친미적인 성향을 가지는 사우디를 가지고 핵을 지원해 주려고 하면서 하는 움직임 때문에 트럼프도 이제 약간 좀 뿔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시진핑은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네. 지구전을 해서 중동 쪽에 좀 뭔가 좀 입지를 넓혀보자. 왜냐하면 원유를 마음대로 수입해야 되는데 자꾸 미국에서 원유 수입을 좀 적절하게 못하고 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 파키스탄이나 필리핀한테
우리가 코로나 백신 개발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우군으로 좀 끌어들이고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파키스탄을 지원해 준 이유가 있어요. 필리핀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얘가 친중 성향이 있으니까 네. 남중국해에서 우리 편을 들어라 이것이고 이 파키스탄은 인도 카슈미르 지역의 접경 지역이잖아요.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우리 편을 들어라. 이것 때문에 파키스탄에 지원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이제 어떤 견제 방법을 이제 가질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일단 이번에 그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이스라엘의 평화협정 체결하는 거 이 부분은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챗 틱톡에 의해서 뭐 알리바바도 제재를 좀 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를 통해서 몰디브 지원해 줍니다. 인도가 주로 뭐요 1대1로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몰디브가 1대1로 해서 중국이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요. 빚도 많이 있다고요. 이쪽에 인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인도도 중국과 약간 좀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이 몰디브를 통해서 몰디브에서 광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뭔가 중국이 자원 무기하는 것을 좀 제지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 또 인도를 끌어내드리고 있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서 서로 뭐 전략 자산은 많이 남중국해나 이런 쪽에 한다는 거죠. 비트 폭격기가 지금 디에고 가르시아 이쪽 미군 기지에 배치가 되는데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 보시면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5,000km, 동중국해까지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7,500km입니다. 기존에 여기까지 날아오려면 12시간이 걸렸는데 지금 5시간이면 온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포석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전략 자산을 좀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좀 가미가 되니 중국은 또 난리죠. 야, 그러면 너희 항공모함 뭐 죽일 수 있는 또 뭐 폭격기 배치를 하고 또 대만 550km 지역에서 뭐 실탄 사격도 하고 서로 군사적으로는 치달려요. 근데 군사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발적인 어떤 충돌이 나오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쿠에서는 서로 1단계 무역 협상을 잘 뭐 서로 조금씩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는 지지율을 위해서 시진핑은 어차피 우리 농산물 필요하니까 이건 어느 정도 문제가 안 된다고요. 대신 이제 마쿠에서 서로 제재를 하고 그러는데 이 기업들 제재, 뭐 인사들 제재 여기를 넘어서 이제는 조금 시간이 장기적으로 흘러가면서 중동 지역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동의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예전에 중동에 뭐 시위도 있고 평화도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유야무야되고 앞으로 이 부분이 좀 더 가속화가 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중동에서 좀 시아파, 수니파 쪽 있죠. 수니파들이 약간 좀 온건한 그러잖아요. 시아파는 이스라엘이, 이란이 맹주고. 근데 이 수니파 쪽으로 직결을 하고, 그러니 뭐 이란이 약간 좀 막 괴로운, 곤욕스러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점은 뭐냐면 시간이 좀 많지 않으니까 요점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중동에 평화의 봄이 다가오면 중동에 있는 무장 단체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과연 이 무장 단체들이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어디로 향할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항상 좀 중국에 문제가 되는 지역 있잖아요. 티벳이나 아니면 신장 이구르 지역이나 뭐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접경 지역이니까 옮겨가면서 중국을 괴롭힐 수 있는 거죠. 서로 이 중동 지역을 사수하려는 이 움직임은 최근에는 이 움직임 때문이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좀 필요한데 네. 제가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했으니까 잠시 후에 11시 5분에 되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따 그 11시에 좀 방송에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복잡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시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이 얘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로 샵 8338번으로 송난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시는 다음 주 투자 전략 들어봐야겠죠.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대꼬, 모사.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런 미국 시장과 국제 정세를 좀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탄력은 분명히 둔화되고 있어요. 우리 시장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국한된 이슈가 있어서 약간 좀 조정이 받았는데 또 다음 주 되면 또 반등도 나오고 좋은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일단 15일 날에서 17일 날은 연휴잖아요. 그러면 금요일 날도 느꼈듯이 전체 투자자들이 약간 좀 쉬어갈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급이 약간 개선이 되지 못하고 약간 좀 조정에 좀 민감한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해서 주초에는 수급 부담을 좀 느낄 수 있다.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지만, 근데 19일 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있잖아요. 근데 FOMC 회의에서 사실 뭐 우리가 뭐 시장을 확 끌어올릴 만한 그런 호재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유동성 계속 공급한다. 뭐 지금처럼 뭐 금리 안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몇 년간 이런 이야기만 나온다면 뭐 그나마 괜찮고요. 아마 파월 의장은 조정을 대비해서 뭐 안 좋다 이야기하겠죠. 그럼 우리가 유동성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테고, 좀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 분기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한 주당 330원 하면은 345원 하면은 2조 4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자금을 이제 본국으로 손환하려고 하는 외국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배당 들어온 외국인들이. 그러면 은행에 맡겨서 은행들이 관리하는 그런 커스터디 물량이 나오면서 좀 환율 시장을 약간 좀 자극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달러가 기조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려고 이제 꿈틀거리고 있긴 하지만, 우리 보면 지난 금요일 날 약간 움직였었잖아요, 환율이.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촉발되는 움직임도 나왔는데, 이 부분이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나오는지,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지를 좀 보고, 이날 또 현대차가 디젤 차를 GV80을 출시를 하죠. 네. 뭐 이런 부분이나 요즘에 최근에 수소차 관련 모멘텀도 있고 하니까, 이럴 때 현대차가 한 번씩 지수를 방어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날은 이제 삼성이 갤럭시 노트를 20을 출시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때 뭐 삼성전자나 IT 부품주들이 약간 뭐 강세를 보이면서, 이때 방탄소년단도 또 컴백을 하니까 엔터나 음료주들이 약간 움직일 수 있고 해서, 다음 주는 지난주에 좀 빠졌던 부분을 좀 반등을 시도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대신 주초에는 약간 좀 휴가도 많이 떠나고 했으니까 이때는 좀 수급이 좀 약간 꼴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냐?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품, 수소차, 엔터. 지금 양지치 방한하면서 선물 보따리를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 적어도 보따리를 안 들고 오더라도 우리가 보따리에 대한 궁금증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대감에 다음 주 화장품 관련주들. 근데 기존의 화장품 관련주들이요, 뭐 아모레퍼시픽 이런 종목보다는 뭐 한국 그 화장품 제조나 아니면 또 기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또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동안 쉬어갔던 종목들이 한번 움직임 나오겠죠. 자, 이런 한한령 해제나 시진핑 방안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될 것이고, 그다음 수소차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니콜라가 현대차에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30만 100, 친환경차 30만 대, 수소차 10,000대, 충전기 100기 건설하자. 이게 30만 100이잖아요. 자, 이런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이고, 수소차 관련주들도 좀 잘 보자. 그리고 이제 엔터 관련주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음 주 초까지, 그리고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휴가를 많이 즐기실 것이고, 가족끼리 영화도 많이 보고 또 드라마도 많이 보고 하면서 이 엔터주들이 좀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기대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각 연예인들이 중국에 광고도 많이 출연하고 하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되면 이쪽 엔터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화장품, 수소차, 엔터. 대신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지금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이 있다고요. 이 부분도 조금 있다가 그 온라인에서 특강할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